안녕하십니까.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의 김남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편하게 잠자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내경편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신영, 정기신, 혈, 몽, 성음, 언어, 진액, 담음 이런 순서로 목차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꿈몽자라고 돼 있죠. 여기 꿈몽자. 그러니까 이 꿈몽자는 꿈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말하는 드림 그런 뜻인데 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잠과 관련된 내용까지 이 안에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제 호기심이나 상상력 같은 거를 자극하는 어떤 그런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런 아주 좋은 경험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꿈이라는 것이 동의보감에서는 그렇게 뭐 많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에 보면 이제 몽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꿈을 꾸는 것은 삿된 기운이 몸 안에 침범해가지고 혼백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신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꿈을 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불안해지면 바로 꿈도 자주 꾸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몸이 굉장히 건강한 진인들은 꿈을 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꿈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꿈을 갖다 그래서 뭐 해석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좀 제시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보감에서는 그래서 꿈을 하나의 목차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독특한 어떤 그런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자는 방법, 편안하게 잠자는 방법, 이건 이제 어떤 편안하게 잠을 자야지만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 굉장히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허번이라는 어떤 증상, 불면증에 해당되는 이런 증상은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날 생활에 이제 영향을 받고 또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그 사람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 어떤 판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행동이나 어떤 언어 이런 것들이 발생해가지고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목표 같은 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잘못하는 어떤 판단 미스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수법, 이게 침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잠자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심기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죽은 사람처럼 하고 자지 말라. 똑바로 누워서 자지 말라는 거.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것이 심기가 편안해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잠을 잘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밤에 잠잘 때는 늘 입을 다물고 자라 그랬습니다.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면 입을 다물고 자려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입을 벌리고 자는지 다물고 자는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알고 자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다물려고 노력을 해라. 안 그러면 그 잠자는 8시간 동안 계속 기운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을 안정적으로 딱 꽉 다물고 자도록 노력을 하라. 그 세 번째가 더울 때는 엷은 이불 덮고 추울 때는 두텁게 덮어라.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름철에 뭐 그냥 더 뜨거운 이불 덮고 겨울철에 얇은 이불 덮고 막 그래서 감기 걸리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이제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취 생활하는 학생들이 뭐 유학 가가지고 특히 남학생들은 뭐 귀찮으니까 이불 한 번 그냥 깔아놓고 그냥 걷지도 않고 그냥 맨날 똑같은 데 눕고 그러다 보면 여름하고 겨울 이불이 바뀌어가지고 잘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조심해서 여름에는 여름 이불 덮고 겨울에는 겨울 이불 덮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이런 건 반드시 이제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네 번째가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으면 조금 더 먹고 배가 불러서 잠이 오지 않으면 반드시 차를 마시거나 조금 걸어 다니다가 누워라. 이건 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뭐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뭐 이제 그래서 그럴다 하더라도 조금만 먹으라는 거죠. 그때 뭐 배가 고프다고 그냥 왕창 먹고 이렇게 자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강에 이제 지장을 줄 수 있는 밤참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밤참을 먹는 것이 다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또 만약에 너무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차를 조금만 마시는 거야. 차도 이제 그런 각성제가 있는 그런 차들 그런 거 커피 같은 거보다는 그냥 가벼운 차들 그런 것 자기 체질에 맞는 그런 차를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잠을 잘 때는 등불을 꺼라. 이제 등불 옛날엔 등불이라고 동의보감에 써 있습니다만 불을 끄고 자라는 얘기죠. 밝게 해서 자지 말라. 정신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가위가 눌린다는 거죠. 가위가 눌려가지고 막 헛것을 보이고 막 이제 그런 식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슴에 이제 올려놓고 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만 하는 것은 이제 뭐 식욕을 조절하고 또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또 판단력을 상승시키고 주의력을 증강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잠을 푹 건강하게 아주 쾌청하게 그렇게 자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생활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그냥 밤새워서 맨날 살다 보면 이게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면 체중이 이제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식욕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생활과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목표 같은 것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잘 자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